그날 밤 친구 엄마가 제 자취방에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언젠가 한번 오겠다고 주소를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밤 10시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아줌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니 글쎄, 집에 혼자 있는데 영잠이 안 와서 그냥 드라이브 좀 하다 보니 너희 집 근처더라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왔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예사롭지 않은 차림에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집에 있다 나온 복장이 아니라 풀 메이크업에 예쁜 꽃무늬 원피스까지 입고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저 보러 오신 건 아니시고요? 제 말에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호호 몰라.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하하, 아닙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여전히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하고 묻자 그녀는 멋쩍게 답했죠. 어때? 좀 꾸며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제 진심에 가까운 찬사에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어요. 호호 그래. 너 취업 기념으로 너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맥주 사가지고 왔는데 한잔할래? 그날 밤 그녀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친구가 없는 이 공간, 그녀와 저 단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죠. 제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술이 조금씩 비워지고 알코올이 몸에 퍼질수록 우리들의 대화는 점점 깊고 솔직해졌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응, 없어. 지금은.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젠데요? 그게 2년쯤 됐나? 네. 어떻게 2년을 솔로로 지내셨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이성에 대해서 좀 무뎌져. 그래요? 근데 왜 저한테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너랑은 다르지. 뭐가 달라요? 넌 이성은 아니잖아. 그냥 여자니까 예쁘게 하고 싶었던 거고, 꼭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랄까? 그녀의 말에 저는 알면서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실망이네요. 전 또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엉뚱한 상상과 생각을 했네요. 뭐? 무슨 생각? 혹시 내가 너 좋아할까봐 그런 거?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장난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되받았죠. 그렇죠. 나 꼬시려고 그러시나? 그녀는 또 한 번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약간의 당혹감이 스치는 걸 보았어요. 호호, 별 걱정을 다 하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망측해라. 아무리 상상이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니? 말이 아예 안 되는 소리는 아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연상연하 커플도 많아요.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 참나. 영화란 게 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주변들이 알면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니? 특히 지훈이 말야.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럼 아줌마는 저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남자로서는 괜찮지. 내가 만약에 처녀였다면 먼저 사귀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저도 아줌마가 미혼이셨다면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콤하고 끈적한 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술이 꽤 올랐던 그녀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식아, 나 술이 너무 취해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내심 바라던 바였기에 흔쾌히 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줌마가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그래, 고마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바닥에 누웠지만 잠이 오기는커녕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는지 조용한 침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창식아, 나 잠이 안 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너 바닥에서 자면 불편하지 않니? 바닥에 깐 이불이 얇아서 조금 불편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확신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올라와서 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괜찮으시겠어요? 제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괜찮지.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라는 말에 모든 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올라가요. 그래. 올라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좁은 침대에 그녀와 제가 나란히 눕는 순간 친구 엄마와 나라는 현실적인 경계는 사라지고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남게 된 듯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와 저의 비밀 연애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창식이라고 해요. 저는 7살.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엄마를 잃었어요. 목수일을 하시던 아빠와 이제 겨우 5살 된 어린 남동생. 그리고 저. 그렇게 남은 세 남자는 덩그러니 집안에 남겨졌죠. 그 후 저희 삶에는 늘 엄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엄마 참여 수업이라도 있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곤 했었어요. 쉬는 시간 학교 앞 문구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볼 때면 목구멍이 메이는 듯한 부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일었고요. 그렇게 저는 언제나 엄마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깊은 공허함을 가슴에 안고 살았죠. 시간은 흘러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둔 시기가 됐어요. 졸업 후의 막막한 진로와 숨막히는 취업 준비, 스트레스가 저를 짓눌렀고요. 설상가상으로 오랜 시간 만나왔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마음마저 지쳐있던 터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유난히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졸업 후 반드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 편히 기댈 곳 하나 없이 이 모든 버거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때도 있었죠. 그때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대학 동기 지훈이었어요. 지훈이 역시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처지라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금세 가까워졌었죠. 어느 날 지훈이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자기 집으로 저를 불렀었죠. 서울 시내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2층 주택이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었죠. 지훈 어머니, 영숙 씨는 그때 48이셨어요. 4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셨더군요. 지훈이를 통해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저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고 갓 차려낸 정성스러운 저녁상 앞에 앉혀주셨어요. 그녀가 해주는 밥은 언제나 꿀맛이었죠. 뭔가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정성이 느껴져서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꿈꿔왔던 엄마 밥상 같았거든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술이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찾아가 영숙 씨와 지훈이 셋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처음 배웠을 때부터 묘한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꼈던 분이었어요. 단아한 외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을까? 왠지 모르게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요. 늘 엄마의 빈자리에 목말라 있던 제게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됐었죠. 처음에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친구, 엄마, 다정한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네 집에 자주 드나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받으면서 영숙 씨에게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선 뭔가 애틋한 정이 쌓이기 시작했더군요. 이제 그녀는 제게 따뜻한 아줌마를 넘어선 설명하기 힘든 깊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취기가 좀 올랐었죠. 영숙 씨와 나란히 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쩔 땐 정말 아줌마가 저희 엄마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잘해주셔서. 제 뜬금없는 말에 영숙 씨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시울을 살짝 굴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그랬어?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사실은 내가 아들처럼 느껴져. 든든하고 항상 신경 쓰이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여쭤봤어요.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쥐어주셨고요. 아줌마도 외로우시죠? 지훈이도 이제 다 커서 자기 삶이 있을 테고 가끔은 그냥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 말에 영숙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군요.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답했어요. 가끔이 아니라 늘 그렇단다. 이 집에 나 혼자 여자잖아. 아빠도 없고 사실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 기댈 곳은 되지만 때로는 그냥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 여자로서. 그녀의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죠. 여자로서라는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어요. 평소 그녀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고요. 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아들 지훈과 단둘이 살아오셨어요.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라 애틋한 마음도 컸고 어릴 적부터 유독 손이 많이 가던 지훈을 위해 그녀는 오랜 시간 뒷바라지에 인생을 쏟아부으셨죠.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많았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 영숙 씨는 제게 그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엄마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녀가 머리를 묶으며 목덜미가 드러날 때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머물렀고 화사한 앞치마를 두르고 웃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어느 날 저는 저녁 산책 겸 빵집에 들렀다가 낯선 장면을 보게 됐어요.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아저씨가 영숙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었죠. 영숙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나요? 나랑 저녁이나 같이 해요. 오래 혼자 계시는 거 내가 괜히 안쓰러워서요. 영숙 씨는 실은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그날은 가게 사정 좀 봐야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유 없이 불편하고 심술이 났어요. 괜히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려다 빵집 유리문에 비친 제 표정을 보고 멈칫했죠. 질투였거든요. 제가 영숙 씨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고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저녁 빵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그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그녀 곁에 있고 싶었죠. 이렇게 매번 안 와도 되는데 너 취업 준비도 해야 되잖아. 영숙 씨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녁에 바람 쐬러 왔다가 들른 거예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그러다 너 취업 못하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무서운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하하,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영숙 씨의 그 미소에 다시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내가 알바비라도 좀 줘야 하는데 매번 안 받겠다고 하니 참. 그럼 알바비 대신 술 사주세요. 제가 불쑥 말했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으셨죠. 그래. 내일 쉬는 날이고 지훈이도 여행 가고 없으니까 우리 코가 비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으셨어요. 저와 함께 마트에서 맥주를 사왔죠. 안주는 그녀가 직접 만든 치즈, 빵과 감자 샐러드였어요. 와, 아줌마, 진짜 대단하세요? 뭘 만들어도 이렇게 맛있지? 캔 맥주가 하나씩 비워지면서 술이 오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답니다. 아줌마, 저 그날 빵집 앞에서 봤어요. 부동산 아저씨요. 영숙 씨는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죠. 그래서 뭔가 할 말 있어? 싫었어요. 뭐가? 그 사람이 아줌마한테 웃으면서 말 거는 거요. 아줌마도 거절을 안 하시길래. 영숙 씨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술기운에 용기를 냈지만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러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식아, 넌 내가 그냥 따뜻하게 챙겨줘서 고마워서 그런 거지. 그 이상은 아니지.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여자로 좋아해요, 아줌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웃으셨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듯한 미소였답니다. 그리고 술잔을 다시 들었죠. 그래,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나, 호호호.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복잡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고맙다고 해야 하나 하니 나도 사실은. 그녀가 말을 흐리셨어요. 사실 나도 그랬어. 너가 가게에 올 때마다 이상하게 신경 쓰이고 기다려지고. 그녀는 캔 맥주를 만지작거리셨고요. 처음엔 그냥 지훈이 또래라 그런가 했는데 어느새 너한테서 남자로 느껴지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있더라. 제 심장이 다시 뛰었죠.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런 감정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좋다는 말을 들으니 바보처럼 기쁘기도 하고.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나 지금 내가 좋다는 말을 듣고 기뻤어. 그녀의 마지막 말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기뻤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진심 때문인지 온몸에 열이 올랐어요. 하지만 친구 엄마잖아요. 그녀도 저도 곧장 제정신을 차렸죠.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 어쩌면 노래 가사처럼 이뤄질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우리 둘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석 달 뒤 제 좁은 자취방으로 그녀가 찾아온 거였죠. 제 좁은 자취방에 들어선 우리는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영숙 씨가 제 품에 안겨왔고 밤마다 계속 내 생각이 났어. 라고 숨 가쁘게 속삭이셨죠. 4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열정적이셨어요. 너무 좋아 내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돼? 꼭 젊은 서방님 생긴 것 같아. 친구 엄마에게 서방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나 야릇하고 짜릿했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저는 그녀를 자기라고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영숙 씨와 저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됐어요. 그녀는 가끔 제 자취방으로 찾아와 밥을 차려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우리는 누가 올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렇게 3년 남짓 우리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지훈이와는 여전히 친구였지만 영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불안정한 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미래를 위해 지방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죠. 저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영숙 씨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잘 됐어. 당연한 일이지. 난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걸.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답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 앞날을 막을 순 없으니까. 영숙 씨는 제게 젊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고 아주 가끔 자신 생각이 나면 연락하라고 언제든 반겨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서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연락을 끊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이 됐고 평범한 또래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지훈이의 첫 돌잔치에서 영숙 씨를 다시 만났답니다. 북적이는 연회장 한켠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겼죠. 제가 다가가자 영숙 씨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전 그대로의 따뜻한 미소였죠. 어머, 창씨가. 이게 얼마만이야.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제 할머니가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눈 후 영숙 씨가 제게 물었답니다. 그래, 결혼 생활은 행복하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이요. 그래도 아줌마와 함께 지낼 때가 가장 행복했죠. 영숙 씨도 제 말에 싫지 않은 듯 가볍게 웃으셨어요.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편안하게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얘기도 다 하네. 제가 말했죠. 3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여자친구로 곁을 지켜주셨던 분이니. 영숙 씨의 눈빛에 아주 잠깐 아련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해지셨어요. 아줌마도 애인 생겼다고 하던데 잘 지내시죠? 제가 물었죠. 영숙 씨는 미소 지으며 말하셨어요. 응, 너도 아는 사람이야. 제가 안다고요? 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답니다. 영숙 씨는 살짝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응, 부동산 아저씨. 그 말을 듣고 저는 작게 탄성을 질렀죠. 와,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와, 결국 그 아저씨가 찐사랑이었네요. 저는 진심으로 기쁘게 말했어요. 아줌마, 행복해야 돼요. 영숙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래, 너도 행복해.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섰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한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고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을 공유했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젠 추억으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됐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우리의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